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7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지 마는지 오는 등 마는 등 갑자기 왔다가 안 오기도 했다가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인데요. 음. 어떻게 새님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최근 한두 달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고민하고 준비했었던 이벤트 하나를 크게 좀 치르고 왔고, 그 음. 과정에서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좀 에너지를 충전하는 연휴를 보냈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지만 또 그 오락가락한 덕분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날씨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오늘은 선선하더라고요, 해가 지니까. 맞아요. 어. 그 비가 오는 오려나 했는데 비는 안 오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음,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연휴가 끝나는 일요일인데요. 연휴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알차게 보냈어요. 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연휴 때 일이 너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왜 사람이 움직여야 생기는 활기들이 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쉬지 못했는데 뭔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에너지를 얻었던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늘어져 있는 휴일을 보내야 다음 주를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물론 아직 다음 주가 되진 않았지만 지내 봐야 알겠지만 우선 우선 일요일을 지나고 있는 지금 뭔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휴일도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무엇보다 아마 연휴여서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음. 빨리 주사일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연휴였을 것 같은데요. 이 연휴 기간 중에 새님도 말씀하셨던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요 몇 달 안에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이벤트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벤트 저에게도 새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음. 바로 저희가 전주편에서 말씀드렸던 독립출판 북페어 책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음. 이틀 진행되었는데 새님의 출판사 별일 있지가 부스로 참여를 했고 저도 첫날은 도와주러 갔었어서 이 책회에 대한 이야기 그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전주 책회에서 책보다 많이 만난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혼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벤트였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또 함께 해 주셔 가지고 덕분에 음. 굉장히 잘 치러내고 왔고요. 그 덕에 사실 연휴가 굉장히 알찬 이틀 사흘이 되어 가지고 이번 주 이야기도 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주 체케를 같이 다녀왔는데 이번 에피타이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뭔가요? 음. 음. 어 책회가 주제니까 저희가 이 기간에 먹었던 음식 중 하나로 당연히 에피타이저를 정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진 못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첫날을 무사히 마치고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남부시장 청년몰에 백수의 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꽤 많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둘 이긴 했는데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메뉴를 오늘의 에피타이저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김치 돈가스 다베입니다. 아 너무 맛있었는데 저는 사실 거기 갈 때마다 지금 이 메뉴를 먹고 있는데 또 생각이 아. 나네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백수의 찬을 계속 가 보고 싶었는데
계기가 계속 없어서 못 가다가 이번에 처음 가 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 책회가 정말 생각보다 손님이 정말 많아서 하루 종일 여유가 진짜 거의 없어서 저희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죠. 맞아요. 게다가 계속 말하고 막 사람도 대하고 이러니까 체력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런 음. 상태에서 짜고 맵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니까 무슨 영양소가 이렇게 몸에 쫙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돈가스는 약간 바삭한 맛으로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파였는데 이렇게 국물에 담긴 돈가스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 김치로 양념한 그 국물이 감칠맛이 너무 좋아 가지고 튀긴 고기 안 그래도 맛있는데 김치 감칠맛까지 쭉 이렇게 흡수하고 나니까 '흐물거리는 돈가스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음. 맞아요. 그 김치나베 돈가스 많이들 드셔 보셨을 텐데 만약에 음. 뭐 "낯설다."라고 하신다면 그 명절에 남은 전을 김치찌개에 넣어서 끓이는 그 전찌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무조건 좋아할 맛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꼭 가게에서 사 먹지 않아도 돈가스만 튀기면 실은 김치 양념을 만드는 건 뭐 한국인한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먹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저희처럼 기운이 소진되셨던 날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오늘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곁들이는 술도 그 식당에 있었던 술을 추천을 할게요. 음. 저희가 그날 실은 2 차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전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샌님과 전주 하면 생각나는 샌님이 사랑에 맞지 않는 브루어리 노메딕에서 '맥주를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맥주는 참아야지.' 싶어서 이 메뉴를 저희가 그날 마시지는 않았는데요. 되게 흥미있었고 '먹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술이어서 오늘 추천해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꼭 마셔 보려고 합니다. 음. 고량주인 연태 아사가냐 이거를 카스 맥주에 타 먹는 그러니까 소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맥? 그런 그런 섞어 먹는 술 음. 연태 아사가냐 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조합이다. 뭔가 맥주인데 고량주의 향기도 나니까 뭔가 힘들 때 피곤할 때 꿀꺽꿀꺽 마시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싶어서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김치 돈가스 나베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원한 맥주에다가 그 고량주의 향긋한 맛이 또 더해지니까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 연태 하이볼을 그냥 마셨는데 '다음에는 꼭 한번 음. 시도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술이었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백수의 찬에 간다면 김치 돈가스 나베를 안주 삼아서 연태 아사가냐 카스 요거를 꼭 마셔 보는 걸로 하고 메인으로 넘어가서 전주 책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7월 17, 18일 양일에 걸쳐서 전주 남부시장 안에 있는 문화공작소 작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책회라고 하는 이름의 독립출판 북페어가 열렸는데요. 샌님이 운영하시는 별일 있지 출판사가 1 층, 2층 이렇게 있었는데 2 층의 부스 중 하나로 참여했었습니다. 음. 맞아요. 전주 책회는 지난번에 전주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4 회차를 맞은 꽤 규모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독립출판 북페어였습니다. 음. 독립출판 북페어라고 하는 점도 흥미로웠고 저는 당연히 책을 판매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핑계로 저도 첫날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얻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책을 사는 사람으로
북페어에 참여한 경험은 저도 많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은 그동안 북페어는 약간 '책을 사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독립출판 책 북페어라 그런지 다른 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그걸 원하지 않으셨더라도 진짜 판매자와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시더라고요. 음. 음. 저는 북페어 갔을 때 그렇게 부스에 앉아 계시는 판매자와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번에 이렇게 찾아주셨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도 걸어 주시고 물론 저희가 먼저 걸기도 했지만 음. 그래서 뭔가 책을 팔러 간 사람이었지만 그 책을 판 기억보다는 뭔가 사람 혹은 대화 이런 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샌님의 책의 장르가 대부분 에세이니까 뭔가 '작가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저희 부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스에 가 봐도 다들 되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스가 쭉 있는데 저희 부스에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한참 지나서 다시 보면 부스를 몇 개 못 가신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 부스 저 부스에 계신 판매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거죠. 음. 음. 그래서 뭔가 뭔가 이렇게 '사고 팔 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대화가 많이 오가는 자리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인상 깊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음. 당연히 뭔가 책이 이야기를 담은 거니까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궁금해지고 뭐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기고 이래서 쪼끔 '작가한테 말을 걸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사고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음. 이게 저는 뷔페요. 예전에 한 번 정도 판매자로 간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특히 느낀 게 일일 체험이지만 책방지기로 한 5일 정도는 책방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때 음. 서점에서 판매하는 거랑 이 뷔페어가 아예 다른 경험이라는 걸 좀 새삼 느꼈어요, 이번에. 그 아. 진짜 북마켓이 아니구나. 사실 책을 사고 파는 어. 데는 요즘엔 뭐 무인 서점도 너무 많고 어 맞아요. 되게 쉬운 방법들이 많은데 '이건 진짜 그냥 약간 축제구나.'라는 생각도 좀 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 같은 음. 경우에는 제가 쓴 책이었지만 실제로 같이 북페어에 나와 있는 분들 보면 책을 음. 쓰지는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자로서 맞아요. 마치 그 책의 저자가 아닌 경우도 꽤 있는데 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이 책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또 음. 음. 대화하느라고 한참 또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어. 진짜 확실히 좀 축제인 것 같다.' 그리고 뭐 셀러끼리도 어. 굉장히 많이 교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음. 독자분들끼리도 뭔가 교류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음. 같아요. 맞아요. 저희 옆 부스 분들이 되게 활발하신 젊은 청년들이셨는데 굉장히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오셨는데 다 다른 사람이 만든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권 한 권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에피소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지 뭔가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북페어에 오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람이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창작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뭔가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창작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고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이렇게 옆에서도 들리고 사실 앞에서 뒤에서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만드는 일에 대한 창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로워 가지고 음. 재밌었고 근데 또 고정된 자리에서 계속 이틀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시간 정도 음. 지나면 사실 옆자리에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기도 해서 그것도 나름 재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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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부분 책을 소개하는 멘트가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같은 멘트를 여러 번 저희도 듣게 되는 거죠. 물론 음.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음. 그래서 뭔가 맞아요. 이렇게 외우게 되겠다. 그래서 저희끼리 "저 부스에 사람 비우면 우리가 팔아도 된다." 막 이 맞아요. 정도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뭔가 창작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본 경험이 굉장히 저는 흔치 않아서 굉장히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실은 책이라고 하면 이야기라고 하는 걸 담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이번 책회에 책만 있지는 않았어요. 뭐 음. 그림이나 이런 다른 창작물들을 가지고 오신 부스들도 계셨는데 그런 부스들에서도 판매자랑 소비자랑 계속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생기고 그런 걸 나누는 걸 보고 뭔가 '아 결국 창작물의 완성은 스토리다.' 요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또 뭔가 책이나 그림이나 이런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결국 매개체고 결국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모든 물건의 의미일까?' 막 이런 음. 확대 해석 이렇게 또 해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아름다운 세상이 보였어요. 음. 뭔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되게 많은 부스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 그 공간이 꽉 찼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고 그리고 뭔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뭔가 물건에 대한 애정이 계속 느껴져서 그런 것도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음. 이게 저도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 무언가를 만드는 게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수단이 뭐 음. 책이든 그림이든 뭔가 이게 모양이 있는 대상이든 어 음. 이를테면 사실 거기에 90여 팀 또는 많게는 뭐 100개 팀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거나 솔깃하게 되는 음. 이야기에 좀 꽂혀서 그걸 사거나 아니면 음. 들어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왁자지껄한 가운데에서 듣고 싶은 말을 맞아요. 듣는 그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제 음. 그 출판사의 부스 같은 경우는 단번에 저한테 어 "술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뭐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어. 있는 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 창작물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음. 거죠. 관상을 통해서 '저 인간은 술을 좋아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제 부스에 멈춰서 저와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눈 분들은 대부분 좀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술 관심 맞아요. 없는데 그냥 술과 관련된 책이 있는 부스에 굳이 구태여 멈춰서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술에 관한 에세이가 2권 있었고 또 이제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모아 놓은 질문에 직접 답변을 쓸 수 있는 요런 워크북을 1권 가져왔는데 그래서 음. 술이나 이런 질문과 인터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틀 동안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게 이 북페어의 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샌님 같은 경우는 인스타도 하고 이러니까
친해져서 인스타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친해지는 인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게 아마 정말 많은 사람이 아마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작년에 이제 7,000명 이상이 방문한 책회였다고 하는데, 어. 근데 그러면 사실 그중에 뭐 절반의 절반이라고 해도 1,000몇 명의 사람을 그냥 랜덤으로 만나라고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중에 맞아요. 좀 맞아요. 나랑 비슷한 걸 좋아하는 공감대가 있는 음.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음. 재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천몇 명의 사람을 그냥 정말 랜덤으로 "대화해라."라고 하면 진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다들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대화하는 게 막 그렇게 힘들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제가 책보다 대화가 되게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책이나 작가님 새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뿐만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신 분들의 그 본인의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들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음.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진짜 책도 많았지만 사람도 많고 이야기도 많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대화들이 있었나 요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하기 전에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전주편에서도 노매딕 브루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힙한 곳인데 그 수제 맥주집은 실은 굉장히 힙한 곳인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요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음. 근데 이번 책회에서도 여실히 그거를 느꼈답니다. 음. 전주 사람들 다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르신분들도 정말 많으셨어요. 저희가 독립출판의 북페어인데 일반적으로 저는 대부분 서울에서 하는 북페어 이런 거를 가 보니까 음. 그런 데서 하는 북페어는 대부분 젊은이들 뭐 20-30 대가 가장 많잖아요. 음. 20-30 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음. 근데 어르신분들도 정말 많으셨고 남성분들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으셨고 부모님이랑 같이 온 아이들뿐만 음. 아니라 아이들끼리 오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아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책을 좋아하는구나. 전주 시민들 다들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끼리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너무 귀여워 가지고 저희가 앉아 있는 눈높이랑 그 아이들의 눈높이랑 똑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귀여워 가지고 사탕 하나씩 줬더니 아마 그냥 가기가 미안했던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펴 보더라고요. 근데 음. 샌님 책이 대부분 술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거 술 관련된 거라 아직 어린이를 보면 안 돼요." 막 이랬던 네 재밌는 기억도 있습니다. 음. 맞아요. 둘째 날에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이 또는 음. 청소년 손님들. 아. 근데 이게 좀 신기해 보였나 봐요. 특히 이제 좀 책이 정말 쨍한 파란색의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이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음. 또 얇기도 하고 이렇게 들춰보는 음.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음. 술 마시는 걸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되게 아이들이 그 책을 보고 있으니까 좀 부끄러운 느낌이 좀 있었고, 한 번은 아. 초등학생 정도 됐던 어린이가 이 흥미롭게 표지를 이렇게 보고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을 막 보다가 엄마를 이렇게 옷을 끌고 불렀는데, 엄마가 어머, 이제 어머. 무슨 책인지 어. 모르시고 사고 응. 싶어? 사 줄까?" 이러면서 오셨는데, 이제 표지를 표지와 이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점이 매력이 어떤 매력에 끌려서 엄마를 불러오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까지 정말 책을 좋아하는 전주에서 열렸던 책회에서 어떤 대화가 저는 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나 하면은 어 저는 특히 뭔가 흔히 잘 못 보는 약간 젊은이가 혼자 글도 쓰고 책도 만들어 판다 이러면서 대단하다고 해 주셨던 많은 어르신분들이 좀 기억이 나요. 음. 저는 실은 시골 사는 지방의 소도시 사는 사람이어서 어르신분들을 굉장히 많이 뵀는데 평소에도. 근데 음. 이렇게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뭔가 애정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지는 않단 말이죠. 음. 근데 와 그 자리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되게 '다들 멋있으시다.' 요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그냥 책도 아니고 이거 독립 출판물이면 좀 실은 이렇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음.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니까. 근데 이런 곳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미 힙하신데 뭔가 음. 작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사 주기도 하시고 음. 뭔가 누군가가 떠올라서 이렇게 선물하려고 이렇게 책을 사 주기도 하시고 막 이런 모습이 뭔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저희 첫날에 오셨던 책 모임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다는 여성 두 분이 계셨는데 막 저희도 여성 둘 이었고 음. 그분들도 여성 두 분이어서 여자 넷이서 막 "까르르." 막 이러면서 실은 저희도 굉장히 젊은 나이는 아니고 그쵸. 어르신분들이시고 막 그런데 정말 여고생처럼 이렇게 "까르르." 막 이러면서 막 대화하면서 막 "친하게 지내요." 막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 정말 저는 제가 전주에 산다면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싶은 분들이었어요. 음. 맞아요. 그분들 정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소녀 네. 같으셨어요. 맞아요. 음. 또 저는 가족이 같이 왔던 분들이 쪼끔 기억이 나요. 둘째 날 주로 좀 많이 오셨었는데 음. 둘째 날 어머니랑 두 딸이 방문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두 딸 모두 학생 같았어요. 뭐 중고등학생 정도? 근데 오. 이제 질문 워크북에 관심을 좀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도 같이 보시고 "어 이거 너무 좋을 것 같다. 너희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 볼래?" 이랬는데 두 친구 다 해 보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이제 사 어. 가셨어요. 다 가족이 같이 하신다고. 오. 근데 오. 뭔가 이제 사서 딱 가시는데 그 모녀가 새 모녀가 책을 채워 나가시는 모습이 되게 기대되는 그런 음. 장면이어서 떠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게요. 네. 또 아버지랑 아들이 굉장히 저는 신기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네. 진짜. 엄마와 딸들 또는 엄마와 아들은 꽤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맞아요. 아들은 정말 흔치 않았어서 그 두 분은 정말 기억이 오래 나요. 근데 그 술을 좋아한다고 아들이 "이 책 어. 뭐야 너 얘긴가?" 이러면서 보라고 하시더니 "이 책을 읽으면 술을 좀 건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잘 왠지 그럴 것 같다. 이게 막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고 아. 사람들의 마음이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보니 좀 도움이 되지 음. 않을까요?"라고 하니까 이제 그 술 좋아한다는 아들에게 에세이를 선물로 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 굉장히 멋있었고 어쨌든 뭔가 두 분 다 뭐 아빠가 가자고 해서 끌려온 느낌도 아니었고 두 분 다 책을 좋아하시는 음. 분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 뭐 그분들 외에도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와서 이거 누구 생각난다. 선물해야겠다."라고 사시는 경우도 음. 있었고 뭐 이제 선물할 거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인을 부탁하시는 경우도 음. 있었어서 제가 책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선물의 현장을 목격하다 보니 되게 의미가 있어 가지고 어 음. 잊어버릴까 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그래서 막 굉장히 급히 막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 2일 차에. 어. 어. 아 대단해요 정말. 뭔가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책이라고 하는 물건이 주는 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음. 이야기에 대한 거니까 그 음. 이야기를 듣고 뭔가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에게 이런 걸 선물해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도 정말 좋아하고 그런 장면을 보는 것도 저도 첫날 같이 있으면서 '그런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채워지는구나.'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아 좋습니다. 저희가 책계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 뭔가 사람에 대한 음.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어 저도 그런 독립출판 그 북페어 특히 책회에 '다음 연도에는 정말 꼭 참여하고 싶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전주 책회의 매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자와 독자가 서로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저자끼리 또는 독자끼리 이렇게 모두 섞여서 정말 모든 방향으로 섞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인 게 전주 책회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이전에 북페어에 판매자로도 가 보고 또 이런 책 관련 행사들은 좀 구경하러 손님으로도 가본 적이 많았는데 음. 이번에는 저자이자 판매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다른 창작자들과 이야기할 기회나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게 전주 책회의 되게 차별적인 부분이었어요. 음. 행사 전날 약간 전야제 느낌으로 원하는 분들 어. 신청을 해서 창작자끼리 모여서 또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뭐 음. 앞풀이라는 이름으로 1 일차 저녁에 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치맥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음. 있는 그런 자리들도 있었고 또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북페어에 셀러를 위한 쉼터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또 어. 그곳에서 네트워킹을 하거나 사실 꽤 힘든 사람들을 어쨌든 좋은 분들 공감이 많이 되는 분들이지만 사람을 오랫동안 음. 좁은 공간에서 만나는 게 힘든 일인데 좀 휴식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별도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모로 음. 정말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제 음.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저의 출판사 이름으로 새 책을 낸 건데 음. 독자들과 가까이서 얘기하면서 책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첫 음. 오프라인 판매였기 때문에 더더욱 음.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저도 그게 가장 매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독립출판 북페어였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작가님이 여기 계세요."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매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래서 그런지 뭔가 사인 요청들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음. 뭔가 왠지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용기가 없어서 뭔가 얘기를 못 하시나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사인해 드 여기 작가님이신데 사인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음. 하고요. 음. 아무래도 좀 작가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창작물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도 하고 뭔가 창작물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그 창작물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딸려오는 느낌이어서 뭔가 사 가신 분들도 더 이 책에 대해서 더 많이 애정을 가지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맞아요. 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주책회의 매력을 정말 따끈따끈하게 바로 다음 날 풀어 봤는데 마지막으로 음. 오늘 디저트를 한번 만나 볼까요? 아 네. 디저트로 이것저것 정말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저는 전주 책회를 꼭 추천하고 싶어서 오늘의 디저트 전주 책회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바로 음. 몇 주 전에
전주편에서 샌님이 디저트로 추천했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추천할 겁니다. 음. 왜냐면 저도 다음에 꼭 가고 싶어졌거든요. 굉장히 음. 의미 있고 재밌는 행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점이 진짜 많은 뷔페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주 책회 두 번째이긴 하지만 또 디저트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우선 규모도 굉장히 크고 1 층은 인생 서점 및 독립 서점들이 참여한 부스들이 있었고 2 층이 독립 출판사들의 부스가 있었는데 무려 96 팀이었다고 하네요. 저 숫자 듣고 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우와 96 팀이 그 공간 안에서 팀이 96 개가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자 가득 차 있었다고 막 이런 생각이 음. '과연 7,000명 올 만하다.'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는데 음. 진짜 그 부스가 많았던 것도 전주 책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게 규모 자체가 '이 안에 내 취향의 책은 무조건 있을 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규모였죠, 이번에. 진짜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미 중간 정도 볼 때 '책을 너무 많이 사 버렸다.'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그래서 맞아요. 또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전야 모임에서 만난 셀러분들이랑 서로 틈을 봐서 놀러 가고 책도 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음. 제 부스 번호가 42 번이었는데 뒷자리만 음. 기억하시고 막 이렇게 찾아 헤매셨다고 하더라고요. 70 인가 80 인가 아. 막 이러시면서 거의 끝나기 10분 전에 겨우 찾았다고 이러면서 나타나셔 가지고. 아. 맞아요. 찾아서 가는 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컨셉추얼한 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전주답게 이름도 책회 이거잖아요. 전통적인 면을 강조한 거잖아요. 음. 그걸 이름에서부터 포스터 너무 당연히 그렇고 그 판매자들을 표시하는 걸로 미니갓을 주셨는데 음. 그것도 진짜 너무 귀여웠고 굿즈 중에 부채도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요새 많이 잘 안 쓰는 그 전통적인 모양의 부채였던 점도 뭔가 컨셉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었어서 뭔가 저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심지어 그 이벤트 선물도 전주와 관련된 컵밥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진짜 이 사람들 컨셉에 진심이구나.' 이런 모습에 감명받아서 다음에는 진짜 손님으로 꼭 가 보려고 오늘의 디저트로 무려 3주 만에 2번입니다. 추천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하나님이 첫날 떠나시고 어제 음. 마지막 이제 행사를 마치고 판매자였던 2 층의 책회들 1 층은 서점을 하시는 서포라는 예전에는 서점을 서포라고 불렀다고 해서 1 층에 음. 서포분들이 있었고 2 층에 이제 창작자들 책회들이 있었는데요. 2 층의 책회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또 이제 안면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진짜 음. 다들 내년에도 꼭 오고 싶은데 내년에 꼭 봐요." 이러면서 "제발 내년에도 어.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어. 사실 모든 북페어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 보면. 아 그런데 그렇구나. 전주 음. 체크에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서 저도 내년에도 꼭 다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볼 예정이고 만약에 음. 판매자로 제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참관객으로 굉장히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네. 음. 다음 해에도 선생님이 부스를 운영하면 저도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음. 음. 좋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셀러로 갔는데 책 되게 많이 사 왔어요. 참관객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두가 그랬어요, 사실. 맞아요. '판매자들만큼 책을 많이 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어. 정도로. 네 좋습니다. 오늘 독립출판 부페어 전주 책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책을 팔러 간 거긴 했지만 책보다 뭔가 사람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이었어요. 음. 그리고 뭔가 창작물에 대한 그리고 뭔가 창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서 저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뭔가 확실히 이렇게 애정이 가득한 공간에 가면 뭔가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도 꼭 그게 뭐 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실은 콘서트 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콘서트도 다 이 가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음. 콘서트에서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얻고 오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애정을 많이 쏟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꼭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